외모가 뛰어난데 왠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평범한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외모와 매력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자신감이라는 걸. 근데 자신감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 정작 그게 왜 외모보다 강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감 있으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자신감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외모보다 신호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뇌는 외모를 보기 전에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은 안전한가? 이 사람은 위협적인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판단이 외모 판단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진화적으로 생존에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변 반응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호들이 뇌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안정적이다. 이 사람은 위협받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있다. 이 안정성 신호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외모 정보보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외모가 평범해도 첫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지위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집단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오랫동안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지위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남한테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긴장하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정확히 이렇게 보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끌림으로 연결됩니다. 외모는 이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잘생겼어도 위축된 사람은 낮은 지위 신호를 보냅니다. 외모가 평범해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외모보다 이 신호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연기하지만 그 연기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신감과 자신감 있는 척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내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 희소함이 강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희소한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건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안정됩니다. 이게 정서적 전염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서 경험하는 편안함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그 편안함이 끌림이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불안해지거나 긴장된다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외모가 평범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안해진다면 자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목소리와 몸짓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 끝을 올리지 않습니다. 확인받으려는 투가 없습니다. 천천히 말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눈빛에 나타납니다. 시선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듯 눈을 내리깔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쳐도 먼저 피하지 않습니다. 자세에 나타납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모보다 먼저 상대방의 뇌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인상이 외모가 만들어내는 인상보다 강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첫인상 형성에서 언어 내용보다 목소리 톤과 몸짓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비언어적 신호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적 신호들이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6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거절 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거절이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과하게 노력합니다. 더 잘 보이려 하고 더 맞춰주려 합니다. 이 필사적임이 상대방한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끌림이 떨어집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거절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건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 거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대할 때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매력이 됩니다. 7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외모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외모가 달라집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고개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이 자세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구부정하게 서 있는 사람과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외모가 같아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꾸는 것에 더 적극적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가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어차피 해봤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꾸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외모 관리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외모도 같이 좋아집니다. 8번째 이유는 자신감이 관계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자신의 불안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경험이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반면 자신감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끊임없는 확인을 요구하고 끊임없는 안심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불안을 위해 씁니다. 이 관계는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이 끌림을 죽입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가 결국 여기에 모입니다. 외모는 상대방의 눈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은 상대방의 뇌를 움직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과 뇌를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눈길은 잠깐입니다. 뇌가 움직이면 그 인상이 오래 남습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는 더 깊은 층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안전 판단 시스템, 지위 인식 시스템, 정서적 전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자신감에 반응합니다. 외모보다 더 원초적인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알에서 옵니다. 그 알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한지,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들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외모를 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알아가는 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과 외모의 관계를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눈길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말끝마다 확인하는 투가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표정이 바뀌고 웃음을 과하게 보이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첫인상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잘생겼는데 왠지 별로다라는 감각이 옵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눈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고 말에 여유가 있고 상대방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별로였는데 왠지 계속 신경 쓰인다라는 감각이 옵니다. 이 두 장면이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효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정보만 남습니다.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편안했다는 거? 그 사람이 말할 때 뭔가 달랐다는 거? 그 사람한테서 뭔가 배운 것 같다는 것? 이런 감각들이 함께 기억됩니다. 그 기억이 훨씬 선명하고 오래갑니다. 첫 만남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자신감 있는 사람이 훨씬 자주 떠오릅니다. 외모만 뛰어난 사람은 생각해도 딱히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관계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당당함이나 강함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거나 남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으로 있습니다. 자신으로 있다는 게 말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꿉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좋아 보이려고, 선택받으려고 이 변화가 상대방한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으로 있는 사람은 그 일관성이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생깁니다. 그 신뢰감이 더 깊은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 중에 시간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누구도 외모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기반한 끌림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립니다. 근데 자신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쌓이면서 더 깊은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한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감이 시간을 이기는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증거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외모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매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보면 외모보다 자신감과 내면의 안정이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의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합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감을 키우는 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있게 행동하면 되는 건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면 생기는 건지, 실제로 자신감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말해도 그 말이 자신의 전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이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감 있어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자신감은 내부의 자기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척 행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자신감 있는 감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인 자기 이해와 자기 신뢰가 없으면 그 연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단단한 방법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해가 자신감의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외모보다 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외모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신을 가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와 함께 내면의 자신감을 키울 때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매력이 가장 강합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어디서 시작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를 발견하는 것. 오늘 자신한테 한 가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 타인의 반응에 한 번 덜 흔들리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일수록 외모보다 강한 매력이 만들어집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그냥 친구였거나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모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신감이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나 어떤 성취를 경험하면서 달라졌거나 스스로를 알아가면서 더 단단해진 겁니다. 그 변화가 그 사람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외모는 그대로인데 매력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하다는 걸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대 장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력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모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신감이 흔들린 겁니다. 어떤 실패를 겪었거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거나 불안이 커진 겁니다. 그 변화가 그 사람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외모는 그대로인데 예전에 그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자신감과 외모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매력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상태의 가장 핵심이 자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감은 성격이나 타고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쌓일수록 외모보다 강한 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 그건 자신감이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더 원초적인 층에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외모가 만들어내는 반응보다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킬로그램을 빼면 되고, 어떤 옷을 입으면 되고, 어떤 시술을 받으면 된다는 게 명확합니다. 근데 자신감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외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외모에 집중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일부를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쓰면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유지 관리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자산을 쌓는 것입니다. 유지 관리는 계속해야 하지만 자산은 한번 쌓이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는 자산이 충분히 쌓인 사람은 외모의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의 가장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외모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투자가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만심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믿음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자만심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자만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낮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만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매력적인 자신감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매력이 만들어집니다. 외모보다 강한 그 매력이 바로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외모보다 강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자신감은 뇌의 더 깊은 층에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 반응이 외모가 만들어내는 반응보다 강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만들어내는 자신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